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기 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호머라고 그러죠. 사람 이름은 호머고 작품 이름은 일리아드라고 얘기합니다. 얘기의 순서는 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으라 하나 와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로야 전쟁과 관련된 신화와 관련된 얘기들을 간략하게 몇 개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 고전 아는 만큼 읽힌다. 그래서 세계적인 책 읽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헬라스라고 그러죠. 그 사람만은. 이걸 우리가 참으로 하면 히랍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전의 사람들은 히랍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영어로는 그리스라고 합니다. 레몽 크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20세기 사람이죠. 소설가이면서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모든 위대한 작품은 일리아스이거나 오디세이아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일리아스는 주된 주제가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오디세이아는 모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일리아스는 전쟁이지만 사실은 그 시작이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시작됩니다. 분노죠. 그다음 오디세이아가 트로야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기항하는 내용, 모험을 나타내지만 그전 앞부분에 보면은 오디세우스의 아들에 대한 성장, 텔레마코스 성장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과 모험이 주요한 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700년 정도 되었습니까? 그 정도 지난 작품이지만 인간의 보편적 문제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사람을 얘기할 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스콜라 학파의 유명하신 분 토마스 아퀴나스죠.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념을 다합니다. 영혼과 육체와 정념으로 이루어졌다. 정념은 영혼의 감각적 욕구입니다. 우리가 아프다 이런 거는 정념이 아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분노는 가장 두드러진 정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의 일리아스의 작품의 주제가 아킬레우스의 분노죠. 첫 단어가 분노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수도학파에서는 정념을 악의 근원으로 파악했고 통제해야 된다 하지만 스콜락파에서는 이성으로 통제한다면 선에 도움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호메로스가 어떤 사람이다를 나타내는 주는 그림이 몇 장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신격화,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거르 작품이죠. 1827년인데요.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 비극 작가죠. 헤로도스 역사, 그다음 헤시오도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 단테, 이솝, 셰익스피어,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여기에서 보면은 호메로스가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대관식이라고 하기도 하죠. 신격함.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한 녹색 옷을 입은 사람은 노를 들고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 입은 그 사람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디세이아고 하나는 일리아스를 나타내는 거죠. 또 다른 작품은 파르나소스라는 작품입니다. 파르나소스라는 작품인데요. 산치오 라파엘로가 진 그린 작품이죠. 1511년인데요. 여기 파르나소스는 아폴론 신전이 있고요. 델피 신탁소가 있죠. 여기 보면은 아폴론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아폴론이 가운데 있고 왼쪽에 보면 파란 옷을 입고 있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호메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의 그 오른쪽, 우리가 보면 왼쪽이죠. 오른손 옆에 있는 게 단테고요. 그 다음에 호메로스의 왼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오른쪽이 되겠죠. 호메로스 오른쪽에 있는 분이 베르길리우스입니다. 신곡에서 보면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연옥까지, 지옥에서 연옥까지 안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신곡에 보면은 림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옥의 일원인데 고통도 기쁨도 없는 곳입니다. 한숨만 쉬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 선한 일을 했던 성현이나 군주, 시인이나 철인, 철학자,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도착했을 때 두 시인이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네 시인이 나타나는데 호메로스가 앞장서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메로스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저서 읽기라는 것은 1930년 연도에 허친스 박사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총장을 지냈죠. 그다음 그의 제자 아들르 박사가 대학의 교양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카고 플랜으로 알려진 교양대학을 만들어서 위대한 저서 읽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서양의 고전들을 모은 거죠. 물론 동양의 고전은 자기네들은 동양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동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고전은 동양인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서양의 고전에 대해서만 선정 작업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책 리스트가 나와 있죠. 이런 그레이트 북스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과 더불어서 공동 탐구라고 있죠. Shared Inquiry라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규칙이 있는데 작품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읽은 사람은 참석하고, 그 다음에 토론은 참가자 모두의 읽은 작품으로 제안하고 모든 의견은 그 작품 내용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도자는 리더죠. 리더는 질문만 해야 하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공동 탐구 토론에서의 세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적 질문, 해석적 질문, 평가를 위한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적 질문은 그 어떤 사실이 작가가 무엇을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해석적 질문은 내용적인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답이 가능한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가 어디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훔쳤는데 어떤 순수로 훔쳤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적 질문이고 어떤 걸 훔쳐왔습니까? 그런데 해석적 질문은 그 여러 개의 그 본물들이 있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를 골라서 훔쳐왔는데 왜 그걸 훔쳐왔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가를 위한 질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 말이 옳은가? 뭐 이런 평가를 위한 질문인데 주로 해석적 질문 위주로 토론을 이끌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호메로스의 일리어스와 오디세이아가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책들입니다. 읽어야 될 대상들 중에서 일반 사람들이요. 요거는 인터넷에 보면은 나중에 설명되는, 다음 볼까요? 여기 있네요. 바이데이 아카데미아는 계명대학교 신능률 교수님께서 아까 그레이트 북스 프로그램을 한국 실정에 맞게끔 30년 전이죠. 1991년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바이데이 아카데미아를 설립해서 지금 현재 16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바이데이 아카데미 연차별 도수 목록을 정했습니다. 위대한 저서 읽기 목록에서 12년 차로 한국 실정에 맞도록 리스트를 만들었죠.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하면 1년 차에 보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극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스 비극, 그 다음에 헤로도토스의 역사, 투키디데스의 펠레포네스 전쟁사. 2년 차에 보면 플라톤의 주요 작품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바이돈, 향연, 국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 작품들, 니코마코스 윤리학, 정치학, 수사, 시학. 이게 2년차입니다. 나머지 책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호메로스와 일리어스 오디세이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마이너한 문제가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
우리말로 굳이 따진다면 교양 중심 대학 이렇게 볼 수 있죠. 대학원 중심 아니고 교양 중심입니다. 이 대학들이 하버드나 이런 프린스턴이나 이런 대학 못지않게 굉장히 그 인기가 있고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대표적인 대학들 몇 개만 보면은 윌리엄스 칼리지 이건 매사추세츠에 있고요. MS도도 매사추세츠, 스와트모, 그다음에 포모나, 웨슬리 뭐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보통 이제 우리가 입학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이 있어서 입학 원서를 내면은 입학 허가서가 오게 되죠. 오고 그다음에 입학이 안 돼 불허됐다고 그러면 이제 안타깝게 당신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커패시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대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쓰면서 뭐 오는데요. 입학이 될 경우 입학 허가서와 두 군의 책이 맞다고 그랬죠. 어느 대학에서 보내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의 책, 즉 이 책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만큼 이 책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 웨스턴 컬처를 갖고 있는 곳에서 농담으로 혹은 교양으로 대화를 나누려면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모르고는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아까 레몬 커너가 얘기했듯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작품들은 여기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이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퇴양난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것도 보면 오디세이아서 나옵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웨스턴 컬처에서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유들 세일린 스타벅스 이거 엠블럼 있는 그것도 여기서 오디세이아서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서양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 책들을 꼭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서양 고전을 읽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만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문명의 시작은 에게 문명이라고 그러죠. BC 2000년에서 BC 1200년 전입니다. 물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으로부터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문명을 일반 서진이라고 얘기하죠. 계속 이렇게 서진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쪽으로 갔다가 로마 쪽으로 갔다가 다시 유럽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메리카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시아 쪽으로 오게 서진으로 계속 한다면 이게 김동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게 문명에서 처음 시작된 게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하는 그 크레타 문명 혹은 미노스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미케네 문명이죠. 아카이오이족이라고 그러고 청동기 문명입니다. 이때 트로이아 이 지금 일리아스에 나오는 전쟁, 이 트로이아 전쟁이죠. 트로이아 전쟁 아마 BC 1250년경에 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로이아 전쟁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전쟁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좀 약간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작품이 써여졌지만 어쨌든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미케네 문명에서는 그 미케네의 왕이 그 그리스 연합군의 대장이 되겠죠. 이 중심 문명이니까 우리 흔히 그 그리스 이야기하면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드는데 아직까지 스파르타는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케네 문명 때 이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그 헬라스의 그 맹주는 미케네의 왕인 아가멤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리에이스인이라고 그러죠. 철기를 갖고 있습니다. 철기 문화죠. 그래서 침범으로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역사에서 암흑 시기가 도래합니다. BC 1100년에서 750년, 한 350년 정도 됩니까? 이 정도는 문자가 없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페니키아로부터 문자를 배워가서 그리스 알파벳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호메로스가 BC 한 750년경 시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물론 이 작품도 호메로스가 혼자 쓴 작품인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쓴 걸 모아놓은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차가 일리아스가 좀 먼저 써 있고 오디세이아가 뒤에 좀 써 있지 않았을까 해서 75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송했던 그러한 그 작품이죠. 그 다음에 아르카익
시기입니다. BC 750에서 BC 480년 3차 페르시아 전쟁까지겠죠. 시원 태고를 의미하는 아르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올림픽이 BC 776년입니다. 그리스는 좀 특이합니다. 여러 지형 때문에 여러 도시 국가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을 수시로 일어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올림픽 기간 동안은 휴전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이 그리스 민족, 그리스 전체를 통합하는 상당히 부심적 역할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BC 480년 3차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를 물리친 이후부터 BC 32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을 때까지 고전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테네의 황금시기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이끌었던 시기가 한 30년 되는데요. 거기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길게 보면 480년에서부터 430년 정도 페리클레스가 죽은 해 정도 되겠죠. 페리클레스가 30년 정도를 통치했는데 대단합니다. 이 사람의 리더십을 보면은 매년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하는데 한 번도 탈락되지 않냐고 굉장히 민주적 통치를 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 자체는 그렇게 민주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기입니다. BC 323년이죠. 알렉산드로스 대왕 죽음 이후 AD 31년 클레오파트라가 죽을 때까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가가 멸망하게 될 때까지를 헬레니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끊어가겠습니다.